어, 네, 안녕하세요. 주유민입니다. 오늘 그 머신러닝 팀에서 발제할 논문은 Image Segmentation Using Local GMM in a Variation Framework라는 논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GMM에 대한 논문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도 GMM이 메인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시즌에서 제가 Image Segmentation에 관한 논문을 첫 번째 발제 논문으로 정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딥러닝으로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의 그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선을 따는 그런 작업을 딥러닝을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도 엄연히 연구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딥러닝이 아닌 이제 과거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머신러닝이 되었건 약간 응용수학계에서 연구할 만한 분야 겠지만 어쨌든 딥러닝이 아닌 방법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실 딥러닝이 더 잘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걸 듣고 뭐 그래서 이게 딥러닝보다 좋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딥러닝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약간 이런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 intensity inhomogeneity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어떤 함수 fx를 이미지에 있는 이 픽셀의 그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x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의 밝고 어두움의 그 이걸 뭐라고 하죠? 대비를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텐시티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가 이게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뇌 이미지처럼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렇게 되면 약간 같은 영역인데도 뭔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인텐시티가 균일하지 않은 이미지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해야 하는 게 약간 주요한 그런 관건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당연하게 그럼 이거 그냥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이건 바이어스라 볼 수 있으니까 바이어스를 이제 코렉션을 해주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제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엄연히 이제 이 경우 이 경우 좀 단순하긴 하지만 복잡하게 생긴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런 인텐시티가 좀 균일하지 않은 것조차도 세그멘테이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무작정 제거하는 건 좋지 않고 그냥 이 모델링 자체를 이런 문제에 좀 로부스트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뭐 GMM과 레벨셀 메소드를 섞어서 새로운 걸 제안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그냥 GMM만 썼을 때에 비해서는 이 바이어스 펑션에 대해서 컨스트레인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거의 아예 없는데 어쨌거나 조금 좀 간략하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벨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뇌 하나 있는 거 말고 막 나무 있고 건물 있고 이렇게 그런 위전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뭐 딥러닝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더라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안한 방법론을 쓰면은 이렇게 멀티페이지인 경우에도 잘 된다.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GMM으로 막 세그멘테이션을 하나, 뭐 레벨 메소드는 뭐냐라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에 이제 GMM으로 하는 거는 그냥 이 코끼리 그림을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 선을 이런 식으로 딴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픽셀들이 뭔가 비슷한 것끼리 사실상 이렇게 묶어주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약간 일종의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고 얘네들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약간 짜글짜글하지만 이런 코끼리 그림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걸로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GMM 베이스인 건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컴포넌트를 몇 개로 잡는지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컴포넌트를 두면은 너무 그것도 오래 걸릴 테고 그리고 애초에 이걸 몇 개로 해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프라이를 어떻게 잡는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GMM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뭐 성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셋 메소드 같은 경우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직전까지 되게 많이 쓰던, 이게 거의 주류로 쓰던 그런 영상 분할 기법인데, 결국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뭐 아이고야. 이렇게 생긴 어떤 서페이스가 있고, 이런 플레인이 있으면은 이런 커브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딱 이거잖아요. 이미지에 어떤 커브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 서페이스를 어떤 P라는 함수로 두고 이제 얘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레벨셋 메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그림 자체는 이제 레벨셋 메소드를 CN이랑 뭐 섞은 내용인데, 어쨌거나 근데 이게 주류이긴 했지만 사실 딱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레벨셋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기존의 방법론이 되는 거고, 이 논문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M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이 논문 자체가 워낙 수식적인 내용이라서 그래도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GMM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는 이 픽셀의 인텐시티를 저희가 나타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들은 각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믹스처니까 이 믹스처의 그 비율을 정하는 레이시오 파라미터가 하나 있을 테고, 민이 있을 테고, 베리언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PDF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냥 저희가 할 일은 이 파라미터들을 그냥 찾기 위해서 MLE로 찾는 거고, 거기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EM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스텝을 아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 일단 이 스텝에서는 이 앞에서 정의했던 이 로그라이크루트를 그냥 이제 여기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계속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현재 current, 그러니까 두 번째의 그 파라미터 셋과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를 어떤 K번째 클래스라고 이제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컨디셔널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쭉쭉쭉쭉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글라이크들을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 m스텝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수렴을 하게 될 테고, 뭐 이미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그 흑백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 그 픽셀의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분포가 이랬다면 GMM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잡아낼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GMM에서의 EM 알고리즘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여기서 제안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자면, 원래 제목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Variational Framework라는. 이 말이 약간 들어간 게 어떤 이유냐면, 이 저자들이 GMM을 약간 이런 베리에이셔널 관점에서 풀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앞에서 어떤 그냥 그냥 클래식한 GMM의 이 로그라이크들을 보면은 사실 로그썸도 있고 막 이런 익스포넨셜 텀도 있어서 이게 뭐냐, 이 커뮤테이티브하지가 않아요. 그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걸 막 매트릭스로도 확장하고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쩍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적용한 방법은 뭐냐면 이런 컨벡스 릴렉세이션 텀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즈 해당 오브젝트 펑션이 뭐 이런 식으로 컨벡스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찾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텀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풀어야 했다는 게 F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풀어야 했던 그런 솔루션 스페이스가 요만했다면 그냥 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그 non 컨벡스한 애들이 인피멈이 되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어떤 일종의 기법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컨벡스 릴렉세이션 텀을 추가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는 얘에 대해서 풀어 나갈 거예요.
사실 여기서 되게 그런 lem마나 프로포지션이 많고 증명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증명 없이 사용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렘마가 있어요. 결국에는 저의 문제점은 이런 non-commutative 거를 commutative하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렘마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 렘마를 사용을 해서 원래 기존에는 이 non-commutative 했다면 바꿔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다라는 정도만 이 원스텝에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텀을 저희는 어떤 입실론 틸다라는 걸로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풀어야 했던 문제는 저 로글라이크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였는데 됐지? 이 문제를 일단은 네거티브 로글라이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입실론 틸다라는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약간 축소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V에서 하는 베리에이셔널의 어떤 큰 뉘앙스도 그런 거였었잖아요. 인트랙티브란 그런 포스티를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간단한 걸 끌고 와서 설명을 하듯이 저희도 약간 마찬가지로 이런 컨벡스 릴렉세이션 텀을 추가를 한 이런 입실론 틸다라는 문제를 푸는 걸로 약간 문제를 조금 축소해서 풀어나간다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non 컨벡스한 걸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꿔준 거니까 글로벌 옵티멈을 찾기도 조금 좋을 테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스무딩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텀을 추가하기도 조금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조금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그 관건이 되는 게 이 밀도에 이 인텐시티가 이제 균일하지 않은 분체에 조금 로버스트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원래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테고 여기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관측한 데이터가 될 테고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원래 이미지는 일단은 저희가 GMM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원래 이미지는 GMM으로 잘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non negative하고 스무스 베링하다라는 가정을 할 거예요. 뭐 이 스무스 베링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어떤 뭐 포인트가 있고 이런 네이버가 있으면은 x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런 네이버가 있으면 이 베타 x라는 게 그냥 이 x에 대한 베타나 이 y에 대한 베타나 그냥 이제 스무딩을 하겠다는 거죠. 이 y는 네이버에 속하는 포인트들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은 그냥 스무딩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서 클래식한 그냥 가우스 GMM에서의 PDF는 저희가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바이어스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GMM으로 잘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가우시안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PDF는 계속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텀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데이터 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로컬 그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런 어떤 뭐 Y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런 네이버후드가 있으면은 얘에 대한 이제 코스트를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앞에서 이렇게 이 네이버후드에 속하는 이 픽셀들은 이런 PDF를 따른다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독립성 가정을 했을 테니까 얘네들의 로글라이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서메이션한 걸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웨이트를 줄 수가 있겠죠. 요 근방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코널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굳이 가우시안일 필요는 없는데 논문에서는 그냥 많이 쓰는 거니까 가우시안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웨이트 텀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네이버에 속하지 않는 픽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얘가 0이 될 테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 인테그랄 하는 그 영역을 전체 도메인을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로컬이니까 저희 이제 글로벌한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테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문제는 요 코스트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로그썸이 있기 때문에 그 옵티마이즈를 하기엔 조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베리에이션 프레임워크로 접근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서 그 사용했던 그 렘마 1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흑백 이미지에 대한 경우인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칼라를 하고 싶다, 칼라 이미지로 하고 싶다, 이런 RGB라는 그 세 개의 매핑되는 이미지를 확장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상 이게 복잡해 보여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폼으로. 저희가 어차피 그 non 커뮤테이티브한 거를 이제 커뮤테이트 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용이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데이터 텀, 기존의 기존의 클래시컬 GMM이 이런 형태였다면 이거를 수정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 가지 텀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스페셜 스무트니스 텀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요 그 가우시안 그 얘네들 믹스처 레이쇼를 결정해줬던 이 레이쇼를 그냥 이 이미지에서 그 클러스터 개수로 놓고 뭐 복잡하니까 베리언스 같은 걸 다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UK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는 그냥 K-means 클러스터링에서의 그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K-means에서는 저희가 그냥 이 거리를 그냥 최소화를 하잖아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GMM에 비해서는 그런 스페셜한 거를 고려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자들은 충분치 않다. 텀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게 이제 이런 텀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뭐 사실 저도 이걸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TV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스페셜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고 새로운 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게 이제 페널티로 따라붙은 셈인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Y가 있고 이런 네이버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 K번째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어요. 아니야, Y라고 하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제대로 저희가 분류를 했다면, 그러니까 얘가 K번째 클러스터에 있는 애가 맞으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지 않게 되겠죠. 이 텀이 아예 날아가도록 이게 1이 돼서 아예 날아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제 분류를 안 했다. 뭐 실제로는 뭐 이게 아니라 뭐 여기 있는 클러스터가 K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를 0으로 줘가지고 이거야. 얘를 0으로 줘가지고 이만큼의 페널티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 네이버후드의 이 딱 그 바운더리의 그 길이만큼의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널티 텀 자체는 잘못 클러스터를 분류한 그 픽셀들에 대해서 이 클러스터의 바운더리의 길이만큼의 페널티를 주는 그런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텀을 줄이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따내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엣지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얘를 줄이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엣지를 디텍트하는 펑션을 추가했다. 또 우리는 뭐 엣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의 G는 가우시안, 그 커널의 G입니다. 그래서 이런 텀을 추가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토탈 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정의를 했던 그 엄청 길었던 이 데이터 텀에다가 방금 정의했던 이 레귤레이션 텀을 추가를 해준 거죠.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해주는 람다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모델의 최종적인 이제 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클래식한 애들은 노이즈에도 취약하고 뭐 이런 인텐시티가 이제 밀도가 이제 균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데이터 텀 자체도 이제 글로벌하고 뭐 이런 스무디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 텀을 추가를 했으니까 노이즈에도 조금 괜찮겠죠.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이거를 컨벡스 릴렉세이션 을 이제 텀을 추가를 해서 글로벌한 문제로 바꿔줬고 바이어스 펑션도 추가했고 엣지도 뭐 디텍트하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텐시티, 인호모지니티 한 이미지에도 잘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끝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EM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GMM에서의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제 0번째 스테이트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여기 나오는 요 호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유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가져왔는데 요 단계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 파라미터 셋이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셔널을 계산을 해서 expected value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데 굳이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요 텀을 추가했다는 거 얘도 같이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것 빼고는 똑같은 거거든요, GMM과. 그래서 이제 저자들도 그냥 요 과정을 이제 뭐 RE 스텝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했으니까 이게 기준되었을 때 다음 파라미터 셋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원래 기존의 GMM에서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했다면 여기는 추가로 저희가 바이어스 필드를 추가를 했으니까 얘까지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결과를 보자면 그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되는 과정을 보여준 건데요. 이 이미지만 봐도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 25번째 스테이트까지만 가도 충분히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노이즈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이미지를 이게 정확히 어떤 방법론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MRI 그런 이미지를 영상 분할하는 기존의 어떤 방법론으로 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방법론은 이런 노이즈 때문에 사실 이런 하얀색 부분을 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뭐 우리의 모델은 뭐 노이즈에 로버스트하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약간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바이어스 필드를 넣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의 텀과 여기까지 텀까지만을 이제 사용한 그런 모델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REM인 건데 일단 이 REM만 봐도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REM인 거예요. REM만 봐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예요. 얘만 봐도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잘 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 이미지에다가 웬만큼씩의 노이즈를 섞어서 확인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한 이유가 기존에 그냥 GMM에다가 뭐 컨벡스 릴렉세이션 넣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런 인텐시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를 잘 디텍트를 못 해가지고 그 텀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텀이 추가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게 텀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조금 어둡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K민즈나 GMM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여기가 어두워서 다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모델에서도 그 텀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못 잡아내고 있는데 그 텀을 추가한 제안한 그 모델 완성본을 이제 먹였을 때는 밑에 부분까지 다 이제 잘 잡아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했던 그런 바이어스 같은 경우 시각화한 게 요 사진이 될 테고 뭐 이걸로 나눠가지고 콜렉션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결국에 이제 컨트리뷰션은 두 개가 되겠죠. 뭐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한 그런 이제 모델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세그멘테이션에서 큰 어떤 관건이 되는 문제인 이 이미지 자체의 어떤 강도가 좀 균일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죠. 그 새로운 텀을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존의 어떤 non-convex한 문제를 이런 베이시널 프레임워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즈가 되도록 바꿔주었다라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문이고요. 사실 이게 최근 논문은 아니어서 뭐 이거 자체가 성능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도록 할게요.